김연경은 기회라는 것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수이다. 주니어 선수 시절 김연경만큼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선수도 없었다. 그녀의 주니어 시절에 걸친 모든 노력의 흔적들은 사실 단 한 번의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한 절박함의 발현이고, 기회를 얻었을 때 확실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김연경은 그녀의 에세이에서 기회의 신비로움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그녀의 경험담이기도 하다. 김연경은 기회란 양파 껍질과 같다고 한다. 기회는 아주 작은 기회 속에 다른 기회가 있고, 그 기회는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진다. 즉, 김연경은 자신의 경험을 고백한다. 처음 후보 선수였을 때 자신은 더도 말고 딱 한 번 경기에 투입되는 작은 기회를 간절히 원했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 몫을 하는 선수라는 걸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한두 번 경기에 투입되면서 그 순간을 지켜본 감독과 관계자의 눈에 들어 청소년 대표가 될 수 있었고, 청소년 대표팀의 활약은 프로팀 발탁이라는 기회로 이어졌고, 그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자 일본 진출의 기회가 생겼고, JT 마블러스의 활약은 터키 페네르바체의 이적과 유럽 챔피언스컵 획득이라는 기회로 이어졌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회든 최초의 기회는 단 한 번의 작은 출전 기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한 자신의 실력과 기량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김연경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대충 적당하게 시간 때우기로 보낸 적은 없었다고 한다. 기회가 찾아오면 그녀는 철저하게 다시는 후회할 필요 없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 노력했다. 카이로스의 여왕, 김연경. 김연경은 기회주의자인가? 맞다. 좋은 의미로 그녀는 기회중심주의자이다. 최대한 기회를 살려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는 선수인 것이 맞다. 5세트의 여왕이라는 그녀의 별명을 생각해보자. 5세트, 특히 후반 마지막 시점 이후 점수대가 되면 평범한 선수들은 감히 공격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영웅 아니면 역적이 되는 막판 공격을 가슴 떨려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5세트 막판은 영웅 아니면 역적이 되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간대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에 가장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선수가 있으니 바로 김연경이다. 김연경은 그러한 중요한 시점을 감독과 팬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는 기회 선용주의자이다. 그리고 그때의 성공을 극적인 판타지로 만드는 그녀의 멋진 세레모니는 기자들에게 좋은 그림이 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외모는 매우 우스꽝스럽다.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이고 어깨와 발 뒤 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카이로스의 모습은 추상적인 기회의 속성을 인격화시키고 조형물의 형태로 형상화시킨 것이다.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기회를 발견한 사람이 앞에서 그 머리채를 쉽게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뒷머리가 대머리이고 어깨와 발 뒤 꿈치에 날개가 있는 것은 기회란 뒤에서는 잡을 수 없는 속성과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기회의 휘발성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카이로스가 손에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기회를 잡기 위해 인간이 갖춰야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저울은 정확한 판단력, 칼은 날카로운 결단력을 뜻한다. 여기서 보면 김연경이 매우 기회를 잘 활용하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기회는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만 잡을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한 판단력으로 단칼의 결정을 보는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인데, 김연경은 이러한 철저한 준비력, 정확한 판단력, 단호한 결정 능력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김연경은 어쩌다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된 것인가? 그것은 그녀의 벤치 생활과 인연이 깊다. 벤치에서 기다리다가 주전 선수의 공백 시 투입되는 후보 선수는 사실상 정해진 포지션이 없다. 주전 선수의 부상이나 심각한 경기력 약화, 체력 저하로 그 선수 대신 투입되는 후보 선수는 자신의 포지션보다 자신이 대행하는 그 선수의 포지션에 어떻게 대체하는가가 더 중요한 능력이다. 김연경은 어떤 선수의 대체 선수로서도 제 몫을 다하기 위해 모든 포지션의 기본을 숙지했다. 물론 키가 작았던 그녀에게 센터나 윙을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수비수 중심의 대비를 했지만,
공격수의 대체 선수 역할에도 만전을 기하며 나중에 언제든지 대형 선수가 되면 쓸 수 있도록 배구의 기본기를 닦는 데 최선을 다했다. 원곡중학교 후보 선수 시절 김연경은 출장 기회를 얻기 위해 김동열 감독에게 수시로 출전 기회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졸라댔다고 한다. 물론 당시 원곡중학교에는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 김연경은 출전 기회를 얻기 힘들었지만 김동열 감독과 홍성령 코치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하는 김연경의 그 모습이 매우 기특하고 예뻐 보였다고 기억한다. 김연경은 기회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도전 없이 기회도 없다고 말한다. 인생에서 우연이란 없으며 하나의 선택은 항상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지며 지금껏 해온 노력들이 새로운 성과를 이끌어내며 또 하나의 선택이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기회가 또 다른 기회를 부르고 그 기회가 또 다른 기회로 엮여나가는 그러한 과정의 연속이 인생이라고 정의했다. 그런 의미에서 김연경의 기회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도전이기도 하다. 김연경의 도전의 원칙, 내가 가는 곳에 길이 생긴다. 김연경은 남이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선수이다. 김연경 이후 아직 해외 진출 선수가 없는 것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독보적인 개척자인지 알 수 있다. 김연경은 기회 앞에서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지도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한다.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란 없다. 인생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김연경은 자기 자신 역시 당장 내일 경기의 승패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김연경의 도전은 무모한 도박과 같은 확률 게임일까? 아니다. 김연경의 도전과는 매우 합리적이다. 김연경은 그녀의 책에서 도전이란 자신의 과거의 길을 돌아보아 자기의 위치를 알고 지금의 능력을 가늠해보고 미래에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신중한 결정 과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도전은 힘든 과정이라고 고백한다. 인생의 길이 나누어지는 순간 어디론가 한쪽 편을 선택해야 할 때 그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조언이나 외부의 어떤 자료나 데이터가 아니라 그저 지금까지 해온 자신의 노력과 앞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자신의 의지만이 힌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어찌 보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자신을 믿고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도전이라 할 것이다. 김연경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 기회를 최대한 잘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장점을 잘 알고 장점에 기반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연경은 그녀의 책 아직 끝이 아니다에서 평소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모든 포지션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김연경이지만 주니어 시절 김연경은 동료 선수들의 타고난 신체 조건과 감각적인 운동신경을 보며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김연경은 그들과 비교해 자신의 단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장점과 기회에 집중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집중했다. 센터와 윙이 갖춰야 하는 전봇대 같은 신장과 균형 잡힌 신체는 당시 김연경으로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자신의 단점이었다. 그러나 리시브는 자신의 키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었고 수비는 작은 키가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이었다. 배구 기본기라는 부분은 마치 고교생의 국영수 과목과 같아서 모든 선수들의 공통 과목이었다. 따라서 김연경은 수비와 리시브, 기본기를 자신의 장점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중학생 시절 모든 훈련 시간을 이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했다. 김연경은 말한다. 어떤 사람이든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으며 어떤 사람도 단점만으로 이루어진 사람도 없다. 단지 그 비중의 차이가 크거나 선천적으로 받은 게 많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장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하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장점이라도 그것을 찾아 개발해 나가면 그 장점이 다른 단점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유능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만 만약 자신이 고칠 수 없는 약점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결국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도 활용하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포기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슴 뛰는 꿈이 있다면 자신의 장점에 무게중심을 맞춰야 한다. 김연경이 키가 작았을 무렵 수비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모든 노력에 초점을 맞췄던 경우처럼 말이다.
타고난 장점도 있지만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의 영역도 무궁하다. 한편 김연경은 막연히 꿈만 꾸는 몽상가를 거부한다. 꿈은 현실 속에서 목표가 될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김연경은 언제나 꿈의 시작을 현재 자신이 실현 가능한 목표에서 시작했고, 단계별 목표 설정과 실현을 통해 꿈을 향해 한 발자국씩 다가갔다. 김연경의 꿈과 목표의 상관관계를 보면 얼마 전 읽었던 팀 페리스의 일한 책에서 본 전설의 복서 에반더 홀리필드와 그의 유명한 코치 카터 무건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미국 엘러베마주의 사생아로 태어난 흑인 복서 홀리필드를 LA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자 통합 헤비급 챔피언으로 만든 카터 무건은 인종 갈등이 심했던 1970년대에 흑인인 홀리필드를 제자로 거두어 꿈과 용기를 심어준 코치였다. 그는 링 위에선 흑백 구분이 없고 오직 강자와 약자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코치 카터는 홀리필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봐, 에반더, 넌 제2의 무하마드 알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되고 싶니? 당연히 홀리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스라고 대답했다. 그때 카터 모건은 홀리필드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한다. 그래, 그럼 그것은 너의 꿈이냐? 아니면 목표냐? 에반더, 꿈은 말이다. 그냥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냥 상상하는 것 그뿐이다. 그러나 목표는 그걸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여 마침내 꿈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본받아야 하는 사람은 말이다. 모두 조직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다. 그렇다. 오늘날 김연경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구 선수의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단계별 목표를 정하고 날마다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꾸준히 걸어온 김연경의 계획과 실천, 성실함의 대가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연경이 주변의 회의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배구 선수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자는 주변의 차가운 평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포기하기 위해 스스로 변명을 만들어내지 말라. 타고난 장점이 없다면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자는 마음으로 꿈을 향해 도전하라. 그것이 영원한 도전자 김연경의 자세이다. Mama,